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방 TV 특강 지식인의 한유진 아나운서입니다. 2000년 4월 육군에서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유해 발굴 사업은 2007년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본격 창설됐습니다.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명으로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금도 산야에서 발굴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유해 발굴 감식단의 소명을 담은 뮤지컬이 있습니다. 2019년 초연한 귀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마련한 국방 TV 특강 지식인 뮤지컬 특집 1부. 노래로 부르는 군인 정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군 창작 뮤지컬 귀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분, 순천향대학교 교수이자 뮤지컬 평론가이신 원종원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이자 뮤지컬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원종원입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뮤지컬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귀환, 공연을 관람하셨겠죠? 당연히 봤죠. 네. 예, 너무 감동적인 무대여서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2019년 가을이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올림픽 공원 안에 우리금융 아트홀이라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일까? 좀 궁금한 마음, 그리고 약간은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숙제하는 느낌으로 공연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울림이 컸었던 작품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 아쉽지만 뒤늦게 알아서 영상으로나마 이제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요. 정말 집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감동이 굉장히 컸는데 우선 출연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우리 군 뮤지컬이 사실은 아주 화려한 출연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에서 여러 역할들, 또 엔터테이너이거나 셀러브리티인 경우에 군대에 와서 군에서 이런 작품을 참여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지금 기억나는 배우만 해도 온유라든지 시유민이라든지 앤 같은 배우들이 나와서 네. 아주 큰 인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건 배우도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 조금 이따 만나뵐 김순택 배우도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굉장히 네. 멋있는 역할로 나와서 인상적인 무대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귀환은 군 창작 뮤지컬입니다. 근데 귀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군 창작 뮤지컬의 그동안의 역사가 궁금해지거든요. 꽤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었어요. 마인이라는 작품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군 뮤지컬이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듬해에 만들어진 작품은 영화 국제시장 보시면 흥남 철수작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영화보다 먼저 군 뮤지컬이 작품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생명의 항해라는 작품이었었습니다. 그 작품도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네. 그 이외에 더 프라미스라든지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귀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메이사의 노래,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환호, 박수갈채 받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귀환, 6.25 전쟁 그리고 유해 발굴에 대해서 내용을 다룬 뮤지컬이잖아요. 이 단어는 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먹먹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억해야 될 역사임은 분명하잖아요. 아직 이 귀환을 관람하지 않은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막이 오르면요, 이야기는 산야를 헤매는 승호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신데요. 산을 찾아다니면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네. 과거가 등장을 해요. 승호와 친구였던 진구 그리고 헤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늘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되죠. 6.25 전쟁이 터졌어요. 3명 모두 참전을 해야 되는 학생 군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일의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혜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역시 본인의 신분, 여성이라는 것을 감추고 남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군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무대에서는 그래서 이들이 펼쳐내는 다양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 전쟁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제가 마지막 장면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지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그래서 혹시 이 작품 보실 기회가 있다면 손수건 꼭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반전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영상으로 접했지만 정말 작품성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웰메이드 군 창작 뮤지컬로 손꼽히는 신흥무관학교 제작진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 뮤지컬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제작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 극을 쓰고 어떤 사람이 음악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작품의 완성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한국 뮤지컬의 블루칩이라고 말하는 극작가 이희준 작가가 이야기를 썼고요. 작곡가는 박정아 작곡가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황금 콤비가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흔히 그런 농담도 해요. 밉보뮤. 밉보뮤. 예, 믿고 보는 뮤지컬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황금 콤비가 만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 소설 데미안을 인용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뮤지컬에 소설 데미안을 인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쓴 자전적 소설이잖아요. 주인공이 에밀 싱클레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서 성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뮤지컬은 거기서 모티브를 따와서요. 물론 그 안에서 배우들이 데미안을 들고 읽는 모습 같은 것도 등장하지만 이야기 전개 자체가 데미안의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덕분에 극장의 기념품 가게에서요. 예, 이 데미안 소설을 팔기도 했었고요. 마니아들, 이 작품 여러 번 본 마니아 관객들 굉장히 많거든요. 데미안을 사서 이 장면이 데미안의 이 장면하고 똑같아. 거기서 왔나 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뮤지컬 귀환의 공연 중 한 곡을 직접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귀환에서 현재 승호 역을 맡아주셨던 배우 김순택님의 술래가 되면을 무대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언제나 술래였지. 가위바위보를 못해서 달리기가 꼴찌라서 높은 곳이 무서워서 난 언제나 술래였지. 눈 감고 100가지 세며 똑같은 풍경화 속에 나 혼자 남아있었지. 내가 술래가 되면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 산 밑까지 뛰어갔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잃어버렸지. 단풍나무 그늘 아래 여긴가 산등성의 돌탑 뒤에 여긴가 휘바람이 들리는 곳 여긴가 다 어디 숨었니 해 떨어지는데 종이 접어 비행기를 날리고 작은 신발 구겨 신고 웃었지. 책갈피에 그림 한 장 품고서 다 어디 숨었니
해 떨어지는데 다시 술래가 되어난 아무도 못 찾았는데 꽃은 또 피고 눈은 또 내려 소복소복 50년이 지나버렸어. 어딘가 살아 있다면 그래서 여기 없다면 나에게 소식 전해줘. 나 여기 있을게. 밤 깊어가는데 혹시나 길 잃어서 잠든 채 숨어 있다면 이제는 나타나줘. 집에 가야지. 밤 깊어가는데. 네, 그럼 뮤지컬 귀환에서 승우 역을 맡아주셨던 배우 김순택님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좋은 공연을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순례가 되면을 영상으로 보고 네네. 정말 가슴 아픈 넘버여서 실제로 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쉬움이 컸는데 오늘 저희 그 아쉬움을 풀어주셨네요. 근데 이제 아직 못 본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순례가 되면은 어떤 내용에 담겨지는 내용일까요? 뮤지컬 귀환이 시작을 하면요, 엄청난 스펙타클한 오프닝이 시작되고 그게 끝나면은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는데 첫 문을 여는 곡이에요. 자신의 심경을 담은 노래예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이 귀환에는 순례가 되면 말고도 굉장히 많은 넘버들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어떤 넘버들이 있는지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노래들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서정적인 노래들, 공감이 가는 노래들이 특히 많이 나와요. 뭐 저는 기억에 남는 노래가 이건 영화가 아니야라는 뮤지컬 넘버도 정말 좋고요. 내 소년 시절, 그 노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랫말을 듣다 보면 아주 인상적인 노랫말도 등장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군대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때 이런 노랫말을 합니다.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살아올게요, 돌아올게요. 가슴 너무 아프네요. 노랫말 들으면 정말 눈물이 맞아요. 핑 도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배우님께도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 네. 텐데 이제 승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 연기를 하면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연기를 하셨을까요? 제일 염두에 둔 거는 아직 살아계시는 참전 용사님들이 공연 보러 오셨을 때 우리 귀환을 보시고 작게나마 위안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쟁쟁한 연예인 병사들의 출연으로도 작품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이제 연예인이지만 군에 와서든 철저하게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쵸. 그래서 연습실에서는 군기 가득하고 전투력 넘치고 파이팅하는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이 연습실에 아주 가득가득했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공연 중에도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그 당시 연습을 아주 큰 연습실에서 했어요. 왜냐면은 인원수도 많고 스텝까지 하면은 60~70명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군인들은 단결이잖아요. 그렇죠. 연습을 매일 나오죠. 시작과 끝을 모두가 오죠. 그래서 내 장면이 아니어도 자리를 지키면서 상대 연기들을 다 보고 그런 것들이 응집력이 생겨서 특히 집체씬, 군무씬 같은 거에 보면은 그 에너지가 여느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그 에너지들이 남아요. 휴식 시간이나 뭐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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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때도 우르르. 네, 쉬는 시간도 우르르. 네. 이제 단체 활동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또 귀환처럼 외국에서도요, 교수님, 이 외국 군을 소재로 한 뮤지컬들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군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 꽤 있습니다. 나름 스펙타클하고요. 특히 전쟁씬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보면서 이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는 장면들 많이 보여져요. 지금 떠오르는 작품 중에는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소설이 원작이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어요. 흥미로운 건 프랑스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네. 불어로 공연을 하는 그런 버전으로 큰 사랑을 받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됐었죠. 우리나라 뭐 아주 유명한 뮤지컬 배우 홍광호 배우가 영국 무대에서 직접 외국 배우들과 무대에 섰었던 작품 있습니다. 제목은 미스 사이공 같은 작품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귀환처럼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기보다는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귀환은 아무래도 우리 얘기니까 더 울림이 많고 좀 눈물도 나고 했던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더 특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군 창작 뮤지컬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일반 뮤지컬과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업 뮤지컬에서 나올 수 없는 에너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에너지. 네. 그거는 이제 군 장병들은 24시간을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자고, 그렇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연습하고. 그거는 보통 연습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유대 관계들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람을 해보니까요. 영상으로 보니까요. 일반 뮤지컬과는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 뭔가 가슴의 울림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영상으로 봤죠. 네. 저는 그 장면 정말 네.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장면? 일반 뮤지컬하고 다른 점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장병들이 전투씬에서 네. 총을 다루는데요. 이게 완전히 그 클래식이에요. FM입니다. 맞아요. 정말 딱딱 부러지는 연기를 해 보이는 게 평소에도 훈련을 많이 받고 있구나, 잘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흥미로웠고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우리 김수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사실은 첫 작품이 아니잖아요. 군 뮤지컬이 네네. 여러 번 만들었을 때 예전에는 군인 신분으로 참여를 하셨었고 사실 제가 예. 군 뮤지컬 1기죠. 1기. 사실 이번에 같이 했던 장병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꼰대일 것 같아서 제가 1기고요. 그때는 소품을 실제 총을 가지고 했어요. 장비들도 실제 군 장비들. 요새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민간일 때 이제 공연을 할 때와 네. 군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공연을 할 때 직접 느끼셨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는 제일 스트레스가 걱정되는 게 체력 관리였어요. 왜냐면은 불침번 같은 경우에 다음날 연습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뭐 그런 일장일단 대신에 그냥 늘 동료들하고 늘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놀이가 다 작품 얘기. 밥 먹다가 작품 얘기, 뭐 청소하다가 뭐 오늘 했던 대사 얘기, 뭐 24시간이 뭐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교수님, 군 창작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의미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군에서 만들다 보니까요. 우리가 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주제 같은 것들을 오히려 과감하게 다룸으로써 그런 작품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좀 널리 퍼져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효과, 영향력 이런 부분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 뮤지컬이라고 해서요. 거리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장병들도 많이 보시면 좋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일반인들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 군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우리 군대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로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귀환이라는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귀환은 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한 말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배우님 먼저 먼저 해주실까요? 귀환은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분들과 무대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무대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저는요, 귀환은 고마움이다라고 말하고 고마움이다. 싶습니다. 이 작품 보면서 몇몇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6.25 전쟁 때 숨지거나 실종된 우리 국군 16만 명에 이르고요. 산야에 남겨진 유해 12만 호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을까? 누릴 수 있었을까? 작품 보면서 그래서 되게 지금도 약간 울컥한데요.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새겼었습니다. 저도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귀환은 우리의 숙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픈 역사임은 분명하긴 하지만 조국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영웅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귀환의 뮤지컬 넘버 중 태도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인서님이 연주해주신 뮤지컬 귀환 중 태도의 피아노 연주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마련한 뮤지컬 특집 노래로 부르는 군인 정신 1부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종원 교수님 그리고 직접 노래로 감동을 선사해 주신 김순택 배우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2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독자를 사로잡은 달러구트 꿈백화점, 그 2번째 이야기. 책에서는 민원관리국, 녹틸루카 세탁소 등 새로운 장소가 등장하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달콤한 꿈에 취해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단골 손님들의 민원을 통해 꿈의 빛과 그림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꿈만 바라보다 현재를 놓친 사람들에게 바치는 힐링 판타지. 달러구트 꿈백화점 2입니다. 한국 문학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는 김초엽 작가의 2번째 소설집, 방금 떠나온 세계. 관찰자로서 세심하게 바라본 세계를 섬세한 문장과 꿋꿋한 서사로 담은 책인데요. 7편의 소설 속 각기 다른 이유의 소수자들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끔 합니다. 사고의 경계를 허물고 이해의 경계를 넓히는 방금 떠나온 세계입니다. 다가올 시간을 새롭게 마주하게 하는 힘, 날마다 만우절. 김승국 문학상의 대상 수상작이었던 어느 밤을 포함한 11편의 소설을 하나로 엮어 만든 책인데요. 여성 서사부터 시작해 성장과 가족 이야기까지 보통의 날들의 알알이 박힌 빛나는 순간들을 포착하여 담아냈습니다. 예리하지만 따사로운 범볕 한 줄기로 채워지는 이야기. 날마다 만우절입니다. 대한민국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뮤지컬인데요. 볼거리가 아주 충실하게 등장을 하는 쇼 뮤지컬 계열의 성격을 또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쇼 뮤지컬이 이 메이샤의 노래에 딱 맞는 수식어인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장면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신나는 부분은 역시 으르렁이 아니었을까. 예. 음모와 변화, 변신, 아주 극과 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반전이 나온다는 얘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